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조영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두 수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기, 한 문장으로 표현된 두 수의 관계를 하나의 관계식으로 나타내기, 그리고 두 수의 관계식을 보고 다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대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생소하니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단어는 절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 갔는데, 1,000원짜리 아이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000원짜리 아이템. 1,000원짜리 아이템이 있는데, 선생님은 가서 이제 이걸 하나를 집었어요. 그러면, 총액은 얼마를 내나요? 총액은? 예, 1,000원을 내죠. 그죠? 그랬더니 뒤에 온 사람은 2개를 집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내고 가요? 2,000원을 내고 가요. 그 다음 사람은 3개를 집었어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낼까요? 3,000원을 내겠죠. 예. 4개? 예. 언제까지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하죠?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게 규칙이에요. 자, 이 총액이 어떻게 나왔냐면, 1,000원 곱하기 1이라는 수에서 나온 거죠. 그죠? 2,000원을 내는 거는 1,000원짜리가 2개니까. 3,000원을 내는 거는 1,000원짜리가 3개니까. 그죠? 4개도 마찬가지겠죠. 자, 반복되는 것은 어디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거 1,000원짜리 몇 개를 집었느냐 하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는 누가 바뀌죠? 몇 개가 바뀌죠, 몇 개가. 네. 그랬을 때 지불하는 돈이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개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식을 100만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 아무것도 아닌 식을?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한번 쓰고 바뀌는 부분만 어떻게 해요? 예. 1,000원짜리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렇게 비워두면 되죠. 몇 개를 살지. 몇 개를 살지는 모르지만, 1,000원에다가 그 몇 개를 곱해서 총액이 나오면 그만큼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모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별표라고 얘기를 할게요. 총액을. 예. 그래서 어떤 수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은 네모로 표현을 했고, 거기에 1,000원을 곱해서 총액을 내라는 별표 모양을 한 것 뿐이에요. 여기에다가 세모를 해도 되고요.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밑줄만 그어도 되고, 예. 하지만 지금 이 두 수, 별표하고 네모 이 두 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계는 되어 있죠. 관계는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이 몇 개가 정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1,000원을 곱해서 이 별표를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적으로 그 말들을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장으로 얘기하면 나는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를 몇 개를 샀더니 총액을 얼마를 지불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개의 수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되죠. 예, 몇 개에다가 1,000을 곱해서 전체 얼마의 돈을 내고 와야 된다 하는
그 두 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낸 거를 우리는 대응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생략해서 쓰고요. 이 별표하고 네모 사이에 두 수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내서 대응 관계를 알아내고 그거를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 규칙과 대응 시작합니다. 1번, 다음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보자 했어요. 방가로 1번,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현수가 산 300원짜리 지우개 1개와 400원짜리 연필 몇 자루. 자, 그러니까 지우개는 1개라고 정해져 있죠. 근데 연필은 몇 자루라고 몇 자루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300원짜리 지우개 1개니까 300 더하기 400원짜리 연필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400 곱하기 네모라고 쓰는 거죠. 여기에 괄호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니까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같이 나올 때에는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니까 400 곱하기 네모 그 사이에 이제 괄호가 그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방가로 2번은 이제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다 뭐하였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침표로 딱 찍어야 한 문장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방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몇 자루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방가로 2번은 몇 자루가 아니고 이거를 사서 총액을 지불했다 했거든요. 현수는 300원짜리 지우개 1개와 그러면 300원이죠, 그냥. 그 다음에 연필 몇 자루, 400원짜리 연필 몇 자루를 사서 몇 자루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 몇 자루, 연필이 몇 자루가 정해짐에 따라서 총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 끝났고 이렇게 수학적인 그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관계식. 그리고 이 두 수, 네모와 세모 이 두 수를 우리는 대응관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응관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고요. 대응관계식, 관계식. 그래서 300 더하기 400 곱하기 네모는 세모.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2번, 자, 앞에 300 더하기 400 곱하기 네모는 세모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 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모에 1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700원이 되겠죠. 그죠? 400원짜리를 하나 사면 하나 집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는 그냥 하나만 샀고, 그러면 여기 네모에다가 1을 넣는 거예요. 네모에다가 1을 넣으면 400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세모가 정해지겠죠. 얼마? 700원. 그 다음에 네모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러면 그 넣는다는 얘기를 이제 수학에서는 대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 더하기 400 곱하기 2를 넣는 거죠. 그러면 세모가 정해지죠. 1100원으로. 그죠? 자, 네모가 3일 때에는 연필을 3자루 산 거예요. 그러면 3을 대입하죠. 300 더하기 400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면 곱하기부터 계산하니까 여기가 1200원이고 여기 300원이니까 총액은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무엇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무엇이 변하고 있어요? 예, 총액이 먼저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네모가 먼저 정해져야 되죠. 연필을 몇 개 사는지가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네모가 변함에 따라서 총액이 바뀌는 거예요. 세모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몇 개의 도형이나 문자를 사용해서 자, 관계식이라는 것은 이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린 좌변이라고 얘기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린 우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좌변에 하나, 우변에 하나 해서 그 도형이 두 개의 도형이나 문자를 사용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등식이 바로 관계식이죠. 누구의 관계, 네모와 세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네모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하나의 세모의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네모가 1이면 세모는 700이고, 예, 2라는 수가 들어가서 대입되면 1,100원이 정해지는 거죠. 딱 하나씩만 정해지는 거죠, 지금. 3이 들어갈 때는 1,500원이라는 수가 나오고, 예, 이러한 것을 대응한다고 해요. 대응한다. 그래서 네모에 있는 값과 그에 따라서 정해지는 세모에 있는 값이 서로 대응하는 겁니다. 1은 700과 대응하고요. 2는 1100과 대응하고요. 3은 1500과 대응하는 거죠. 자, 앞에 300 더하기 400 곱하기 네모는 세모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를 표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자, 100만 개를 다 쓸 수 없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점점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연필 수가 하나, 둘, 셋, 넷 정해지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모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총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응하는 걸 적으면 되겠죠? 700, 1100, 1500. 자, 4가 대입되면은 4, 4, 16, 1600원에다가 300원을 더하니까 1900원이죠. 그죠? 자, 네모가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여기에는, 예, 네모가 뭐든지 간에 400에 네모를 곱해서 그 다음에 300을 더한 다음에 총액을 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응관계에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적어준 거예요. 어떤 규칙? 네모에 400을 곱해서 그 다음에 300을 더하는 것. 이 규칙이 총액인 거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도형이나 두 문자를 사용한 식, 이거를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응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관계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관계식 300 더하기 400 곱하기 네모는 세모를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네모의 값에 네모가 무엇이 들어오든지 네모의 값에 400을 곱한 다음에 300을 더하면 세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조금 다른 문제로 가볼게요. 3번. 자전거의 수가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바퀴의 수가 니은이에요. 그랬을 때, 네,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는 네모와 세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형을 사용했죠. 근데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기억과 니은, 그리고 뭐,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X하고 Y 이런 거 많이 써요.
예, 중학교 책을 보면은 XY라는 그 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역과 니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전거의 수가 1, 2, 3, 4 하고, 예, 우리가 뭐 100만, 뭐, 수도 없이 이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이렇게 4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역이라고 대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가 뭐 100개가 오든, 100대가 오든 100만 대가 오든 상관없이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퀴의 수는 한 개일 때에는 둘, 두 대일 때에는 바퀴 수가 4개, 세 대면 6대, 예, 4대면 8대. 어떤 규칙이 보이죠? 그 규칙이 뭐예요? 예, 자전거 수가 뭐가 됐든 몇 대가 됐든 거기에 2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자전거 수의 수보다 바퀴 수는 2배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두 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문장을 완성하고 각 문장에 맞는 관계식을 세워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전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바퀴의 수와 같다라는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고 바퀴의 수를 먼저 말할 수도 있겠죠. 바퀴의 수를 어떻게 하니까 자전거 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자전거의 수를 2배 하면 바퀴의 수가 나오죠. 반대로 바퀴의 수를 보면 자전거 수를 알 수 있는데 바퀴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눠주면 되겠죠. 2로. 그러면 자전거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전거 수를 2배 하면 바퀴의 수가 나온다는 거는 관계식으로 2 곱하기 기역을 하면 니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니은이 지금 바퀴 수거든요. 바퀴의 수는 니은, 자전거 수는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의 수를 2로 나누면 자전거 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자, 니은을 2로 나누면 기역이 된다 하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수를 먼저 변화를 시키고 다른 수를 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곱셈식도 나올 수 있고 또 나눗셈식이 나올 수도 있죠.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그 속도와 시간과 곱하면 거리가 나온다 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